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온 우리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한국의 금통위도 있는 만큼 시장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또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발굴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또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또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평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분 좋은 시황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두들겨보는 돌다리. 네, 그래봐야 세 개만 건너면 된다. 이렇게 한 줄 시황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허들을 한 가지씩 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한 가지의 허들을 넘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일이 남은 거겠죠? 네, 그렇죠. 허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올해는 계속 넘어야 하는 이 인플레 지표들, 이게 허들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1월 달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었던 이 지나야 되는 이 다리,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돌다리인 것 같아요. 단단한 다리인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 좀 내성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돌다리 몇 개가 남았냐, 몇 개를 건너야 이 인플레 강을 넘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봐야 저는 세 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이죠, 그죠? 작년에 0.75bp씩 정말 끔찍한 금리 인상의 시기를 겪어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터미널 금리, 터미널 레이트 끝에 종착역에는 다 왔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 얼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두 번이야, 세 번이야, 한 번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왈가불가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지수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지만 진짜 안 좋아. 물가가 진짜 높아. 아직도 고용이 너무 뜨겁고 거기에 따라서 뭐 CPI 지표 좀처럼 내려가지도 않고 이번 주 발표되는 PCE 지수도 높은 상황. 그 말 그대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연준에서 갸우뚱 할 정도까지 가봐야 몇 번 남았다? 3번 남았다. 벌써 한 번은 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잘 가던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던 이유 화면 보시면 다우 뭐 갇혔죠. 미국 증시도 박스입니다. 이렇게 S&P도 좀 갇히는 흐름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금리를 3월, 5월, 6월 0.25bp씩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는 0.75bp는 절대 못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더 한 세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좀 이러한 좀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좀 갇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봐야 세 번이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0.25 세 번 해봐야 0.75 한 번 올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주식 시장도 태가 어느 정도 바닥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주 지표는 간단해요. 뭐 굳이 따지면 24일 날 이 PC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는데요.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FOMC 의사록은 뭐 그 양반들이 언제는 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어요. 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연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은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일단은 지표는 한산하다.
재료는 없다. 또 오늘은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휴장인 날 국내 증시의 체력장이에요. 항상 우리나라 시장 보면 아시아 증시 흐름 같이 봐야 되고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같이 보면서 계속 뭐 도리도리 하면서 눈치 보기 가는데 오늘 미장이 휴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체적인 체력장, 체력 테스트 오늘입니다. 괜찮네요. 나름 흐름이 좋아서 일단 이번 주 흐름도 저는 무탈하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들이 3개나 남았다는 게 아직 좀 두렵기도 한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래 봐야 3개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0.75bp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 3번에 나눠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큰 탈이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럼 이번 주도 좀 한시름 놓아도 괜찮겠네요? 네, 이번 주 뭐 크게 없어요. 뭐 22일 날 FOMC 의사록 발표 소매 개인 소비 지출 판매 지표 이런 거 발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한산합니다. 오늘 미국장 휴장도 그렇고 계속 뭐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 간의 좀 순환매 말 그대로 뭐 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호재가 나와서 빅 이벤트 이 허들만 넘으면 서프라이즈 하면서 일단 뭐 복불복 뭐 되면 뭐 급등 아니면 급락 뭐 이런 식이면 시장 전체적인 포지션을 놓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무난한 장세에서는 종목들이 다 가지 않거든요. 뭐 언제나 뭐 다 가는 장세는 없지만 그 포지션 구간별로 좀 주도 업종들이 좀 세게 튀어나가는 장세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 싸움은 할 필요 없다. 뭐 머리 붙들어 매고 상방이야 하방이야 그럴 필요 없다. 대신 종목 싸움이다. 이번 주도 역시 저랑 같이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도 종목들 말씀 좀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오늘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힌트는 우리 지금 이 종목 이 시간만 보더라도 11시나 제 방송만 보더라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지수 매매보다는 종목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별 장세가 더 두드러지겠지만 이번 주 또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통위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금통위 맨날 FOMC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뭐 깜짝 금리를 인상하던 동결을 하던 인하를 하던 당일 발표가 나는 순간도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는 그냥 미국 PC 발표만큼도 못한 그냥 지나가는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결이다. 뭐 시각이 좀 우세하고 뭐 많이 하나 올릴 수도 있다. 뭐 저는 아예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오늘 체력 테스트가 저는 그것보다 좀 마음에 듭니다. 이 흐름들 오늘 코스피 밑꼬리 달고 양봉 주고 있죠, 그죠?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더 아무래도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 매매 비중이 80-90% 이상이니까 심리를 외국인 기관 매매, 외국인들은 지수 매매하고 기관은 외국인 따라 매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심리를 파악하기보다는 미국 증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인데 겁 없이 올라가? 이게 이제 심리거든요.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이 반, 저는 센티멘탈이 반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으면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시총상위 움직임 보더라도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HLB 바이오 쪽으로 오늘 불었어요. 이따가 바이오주도 하나 말씀 좀 드리겠지만 바이오주도 HLB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여전히 단단하고요. 그죠? 이런 식의 이 흐름들 오늘 코스피 쪽 보면 거의 한산하잖아요. 그죠? 오늘 개점 휴업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계속 2월달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종목 싸움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국내 시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예정된 이벤트들은 있지만 시장에 치명타를 입힐 이벤트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주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황 계속해서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황 얘기들 다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장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하락 종목들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들 오전장 이노진이 먼저 상한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외 시장에서 이제 장내 시장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전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따상 성공했다. 공모주가 3,000원 대비해서 2배 상승하면 6,000원, 6318, 7,800원 그죠? 이게 더블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노화 바이오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규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입성할 때 분위기가 어느냐에 따라서, 신규주들은 시세가 결정된다. 지금은 일단 공모주들 입성 자체가 분위기가 좋죠. 그죠? 따상 기업들이 올해만 벌써 이노진 5번째죠? 더블 출발 상한가, 더블 출발 상한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한 상황에서 또 신규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장에 태어났고요. 업황을 봐야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좀 아무리 테마가 순환이 돼도 작년에 전쟁 때문에 강했었던 뭐 곡물, 사료, 비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노진이 만약에 사료업체다. 사료업체가 상장을 했다? 아마 따상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요새 보면 뭐 바이오니아 이런 또 탈모주들이 좀 판을 깔아놨잖아요. 이런 탈모 기업들이 국내 임상 실험 승인이나 뭐 허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항노화, 특히나 이노진이 이 국내 유일 탈모 치료 초탈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탈모로 붙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탈모 신규주는 또 이노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AI 관련주들이 좀 다시 불을 좀 지프고 있습니다. 대마불사. 네.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 또 한 번에 침몰하진 않죠. 그죠? 일단 린드먼 아시아가 오늘 일단 좀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린드먼 아시아는 AI 쪽에 뭐예요? AI도 사업이 워낙 많죠. 처음부터 챗 GPT와 관련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의료, 원격, 여러 가지 AI 사업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린드먼은 뭡니까? 얘는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얘는 이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아시는 창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일단 신생 기업들한테,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그래서 그러면 벤처 캐피탈을 AI로 투자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얘네가 투자한 회사가 이 웨인힐스 벤처 시리즈 A에 라운드에 투자에 참여했다. 이쪽이 일단 미국에서 좀 핫한 이슈를 좀 몰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들은 너무 깊게 파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나와요. 웨인힐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회사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린드먼 아시아의 시세가 오늘 일단 좀 이쪽 대장주 시세를 내주고 있다. AI 죽지 않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지온입니다. 오늘 주가가 간만에 좀 반등, HLB가 상한가 가고 메지온도 일어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형주, 삼성이야, 현대차야, KB금융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시장 테마, AI, 바이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중소형 쪽으로 강한 붐이 좀 불 수 있다. 물론 하루 이틀 코스겠지만 순환면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메지온도 오늘 이 임상 3상 펀탄 선천적으로 심장을 하나만 갖고 태어나는 심실을 하나만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임상 3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 3상이 유전화필인데요. 이게 계속 서류 보완. 작년에도 보시면 주가가
많이도 올랐다가 많이도 빠졌다가 뭐 무상증자도 했다가 참 부침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임상 3상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는 임상 3상, 임상 마지막 바지에 서류 보완 정도의 추가적인 데이터,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상용화에 좀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회사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주들 움직일 때 레지오는 꼭 말 그대로 좀 약방의 감초처럼 바이오 움직일 것 같은데 순환매 올 것 같은데 레지오는 꼭 한번 약재 한번 써보세요. 오늘 상승이지만 저는 뭐 미래 가치가 충분한 바이오 종목이다. 그렇게 상승 특징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이 AI 섹터 쪽 고개를 들고 있는 움직임을 짚어주셨고 또 이 바이오 관련된 주들을 오랜만에 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노진 같은 경우에도 올해 7번째 따상을 만들어냈고 또 메지온도 임상 3상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이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도 일단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괜찮고 이제 이게 내일 또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죠. 다시 전기차 쪽으로 튈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강했던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일단 로봇 관련주 일단 근데 중심에는 아마 2차 전지와 AI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뼈대 시장의 중심 실적 베이스는 일단 전기차, EV, 소재, 양극재, 그죠? 그리고 반대쪽 가장 핫한 쪽은 계속 뉴스가 재생성능력 확대되는 쪽은 AI, 그죠? 이 두 개의 기둥 안에서 이제 바이오가 됐던, 뭐 로봇이 됐던, 뭐 또는 뭐 어떤 테마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뭐 메타버스가 됐던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 중에 2차 전지 쪽은 반드시 포트에 한중에 있어야 되고 AI도 한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들어갔다가 딱 칠 때 트랙션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장타와 단타를 좀 나눠서 바이오 쪽은 단기 다음에 바이오가 내일 뭐가 갈까요? 이런 전략은 일단 맞지는 않습니다. 내일 바이오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루하루 코스. 내일은 만약에 로봇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매 전략 이런 거예요. 바이오가 간다고 바이오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바이오 간다? 아 내일 뭐가 살까? 로봇주 한번 사볼까? 이런 식의 그리고 내일 로봇주가 올라가면 또 로봇주 팔고 그 다음에 모레 바이오가 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 구체적인 전략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괜찮지만 이번 주 역시나 2차 전지와 AI 섹터에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리뷰와 공략주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공략했던 우리 원중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예. 김원준 씨 노래처럼 네. 모두 잠든 후에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오늘 가는 종목 뭐 딱히 없거든요. 셀 3인방, LG, 엔서, 에너솔루션 오늘 너무 별로입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SK온 오늘 뭐 주가 별로, 삼성 SDI도 주가 별로고요. 양극재 쪽,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큰 종목들만 좀 보여드리는데요. 관련주들 대장주들이 오늘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쉬는 분위기. 오늘 좀 자는 분위기죠, 그죠? 오늘 자는 분위기에서 네 모두 잠든 후에 원준이 오늘 딱 치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7, 8% 상승 장초반부터 신나게 달려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저는 한 24,000원, 5,000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 워낙 많이 밀렸고요. 무증 이슈로 워낙 많이 밀렸고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 아니요. 실적 나왔어요. 작년보다 조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주가가 벌 받았잖아요.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실적 베이스 그러니까 사상 최고 실적을 낼 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밀리는 것도 많이 보셨죠. 그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냈던 해운 업종, 진단키트 업종 주가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 실적 찍고 다 밀렸죠. 그죠?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거기가 실적이 바닥이라면 거기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에 사면 물릴 수 있고요. 그죠? 사상 최악의 실적에 사도 저점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적이 나올 당시의 주가의 위치입니다.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원주는 작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마치 굉장한 죄를 진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주가가 위에서 5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반토막 이상 나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성장 스토리는 올해 충분하다 그랬죠. 그죠? 이 전방 쪽, 포스코 케미칼 포함해서 양극재 쪽이 계속 캐파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양극재가 시장 주도주잖아요.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저는 보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구나. 그런 측면. 그래서 원주 갖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고, 가격 전략,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봐도 괜찮다라고 볼 정도로 괜찮으니까, 원주 보유하시는 분들, 노란색방에 소개받고 매매하시는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직 배고프다. 아직 더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대표격인 원준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오후장과 또 이번 주 어떤 종목들 공략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일단 좀 볼 종목들은 다시 로봇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바이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한번 보세요. 로봇에서도 기존의 종목들 말고 SMEC, 스맥 이 종목은 저는 지난번에 로봇 쪽 종목 중에서 안 간 게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말 하는 날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죠? 20% 대상 급등을 해줬고 다시 눌렸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수급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 내용까지 하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수급으로 올라가고 내리는 측면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일단 실적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스맥은 다른 로봇주들 10개 종목 중에 실적 혹자나는 기업 몇 개 있어요? 한두 개 있을까 말까입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도 삼성에서 지분 투자해서 2조 보행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적 보면 시가총액 1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 작년 3분기까지 12억입니다. 대단하죠? 시총 1조 3천억인데 무슨 바이오 기업처럼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스맥입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70억 냈습니다. 시가총액 믿어지시나요? 700억입니다. 너무 싸요. 1000억도 안 됩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 4분기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아마 작년 4분기에 3분기 실적 포함해서 100억 이상만 내주면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주가가 막 실적 나오면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또 특히나 다 하잖아요.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개발 추진.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작기계 방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성장성 스토리, 전기 자동화 기기부터 시작해서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이런 쪽으로 물론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업의 비전 자체가 일단 좀 마음에 들고요. 또 맨날 적자 내면서 뭐만 하면 뭐 한대. 폐배터리 주가 좀 폐배터리 한대. 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업들 가면 바이오 한대. 코로나 터지면 키트 한대. 이런 식으로 이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관심이 많은 주가 부양에만 환장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스맥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일단 본업의 실적도 턴어라운드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저는 충분히 볼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슬쩍 모아가서 실적 발표 때 차익 실현 전략도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스맥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좀 저는 플레이토를 좀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AI 관련주들과 2차 전지 쪽은 계속 갖고 가자고 그랬죠. 2차 전지 쪽 원준도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이 노란톡방 오시면 우리 2차 전지주들 좋은 거 많이 말씀 좀 드립니다. AI 관련주에서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매매를 하는데 저는 일단 플레이토를 좀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음성 인식과 관련한 AI 플랫폼 전 세계 1000만 이상 사용자가 있는 이미
검증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챗GPT가 실수를 좀, 구글도 그렇고 챗GPT도 번역 자체에 좀 약간의 좀 노이즈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실수 넘어가신 할머니의 시를 좀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좀 번역의 오류들, 챗GPT 국내 사용자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뭐 오리지널 콘텐츠들 우리나라 OTT에서도 계속 번역 작업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AI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협업해서 시장에 말 그대로 좀 이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대기업과의 지분이나 대기업과의 MOU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와 파파고와 이 레퍼런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부분들 좀 보시고, 기술적으로도 좀 답답하리만큼 좀 갇혀 있긴 한데요. 21선에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21선에서 여기서 일단 딱 저는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흔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고, 눌림목 여기서 지지가 완료되면 직전 고점 4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종목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들도 살펴봤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실적 발표 때 차익 실현하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플리토 역시나 AI 강세 속에서 우리가 홀딩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한 매매 기법과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황과 자세한 종목 얘기들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기분 좋게 또 월요일 리뷰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올투자증권의 이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증권형 토큰 관련된 뭐 이슈를 뭐 제가 소개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좀 소개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중소형 증권, 저PBR, 저퍼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매각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타고 지속적으로 현재 강세, 시장 상황과 정확하게 반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상승을 거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언급을 좀 했던 시점이 바로 2월 3일 날이었습니다. 2월 3일 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 당시에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 고점 같은 어떤 양상인데 거의 38% 가까이, 36% 가까이 어떤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2차 상승의 어떤 시작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약 13일 정도,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가 진행이 됐고,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 매매가 원칙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떤 재료적인 어떤 특성들을 좀 파악해서 그때 당시에 제시를 좀 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시 한번 STO 토큰형 증권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제2의 다올 투자증권을 약간 분석 선행학습 하실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또 다올 투자증권과 같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의 중소형 어떤 증권주를 이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 참석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했던 이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6%의 수익률 만들어냈지만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 AS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STO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탑3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이 포스코 변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떤 기업일까요? 이제 포스코 엠텍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지난 주말에 현재 중국과 이제 미국의 어떤 무역 마찰 뭐 부분들이 좀 다가오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은 반도체를 이제 규제하려는 부분들 IRA 쪽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에 반발해서 히토류를 규제를 한다. 뭐 이런 그 이슈 때문에 히토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떠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또 실제 이제 떠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떠주지 않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 엠텍이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의 핵심 내용들은 철강 포스코에서 모든 어떤 철강을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 이제 부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를 약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도시 광산 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강 부자재, 부원료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인디지트와 리코 금속을 인수를 해서 도시광산, 흔히 말하는 휴대폰이나 이제 폐 가전 제품에서 각종 히토류, 금은 히토류 어떤 희귀금속을 추출해 생산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재 이쪽하고 포스코에서 원하는 재료 공급의 어떤 사업들을 현재 페로실리콘이나 페로망간 에 대한 공장 위탁 운영이라든가 몰리브덴 뭐 재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사업적으로도 계속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포스코 엠텍의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인 이 알루미늄 탈산제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정확히 예. 어떤 거고 또 관련해서 경쟁 업체는 없을지도 궁금해요. 예. 현재 그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연계에서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산소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네. 탈산제라고 합니다. 아, 네, 탈산제요. 그래서 이제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한 경쟁 업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와 비슷한 경쟁 업체는 PJ 메탈이고 알루미늄 탈산제에 대한 시장을 거의 이제 포스코 엠텍하고 양분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듣다 보면 알루미늄 탈산제도 있고 알루미늄 그 발렛이라고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알루미늄에다 합금물을 이제 첨가할 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포스코 엠텍, 뭐 PJ 메탈 이 부분들은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엠텍의 기업 설명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주가로 확인해 볼까요? 예.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이제 차트를 최근에 보면은 2단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절반. 그다음에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절반을 회복했다가 눌림을 받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려고 현재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21선과 61선이 이제 제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이제 추세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그 히토류 관련된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한번 좀 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3 3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탑3 2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네, 역시나 뭐 미중의 이 히토류 갈등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맞습니다. 이제 티플렉스도 현재 히토류 관련된 이제 부분들의 또 재료인데, 원래 이제 티플렉스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테인리스를 현재 소재를 가공하는 어떤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본광 제품, 이제 판재,
그다음에 CD바 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형태의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본강 어떤 소재를 가공하는 일에 대한 어떤 국내 시장의 40%를 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D바라고 이거는 실제 이제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서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 그 업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스테인리스 본강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 반도체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 그다음에 조선업의 어떤 부품에 대한 그 피팅 그다음에 플랜지, 그다음에 밸브 이런 각종 부자재에서 전부 다 이 스테인리스 이제 본강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온전 부품이라든가 전기차 이제 배터리백 쌓은 어떤 이런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스테인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히토류 관련된 어떤 유통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니켈, 텅스텐, 몰디브덴에 대한 유통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히토류를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고 유통을 하는데 그만큼 4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워낙 그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차트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티플렉스 부분들은 원자재 티플렉스는 원래 이제 온갖 그 원석을 가공하는 공장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아특수광에서 본강을 거의 전문적으로 현재 공급을 좀 하게 되는데 현재 세아특수광의 매출의 40%를 이 티플렉스가 거의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현재 동반장 관계 특별 협정을 맺어서 현재 원자재 급등락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커버를 좀 했던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접 원자재 공장 어떤 중간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업체에서 말하는 그 스틸 서비스 어떤 제품의 형태를 만들어 달라면 중간 가공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와 함께 그 현재 비교를 해봐야 할 부분들은 한금 ST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그 현재 부분들을 전문으로 또 하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경쟁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박스권 다시 말해서 이제 최근에 어떤 하락이 조금씩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최근에 현재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차익 실현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갭을 메꾸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21평선, 61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또 한번 어떤 이슈적인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뭐 한번 좀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 소재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업체가 티플렉스하고 포스코 엠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히토류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과 이 티플렉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확인해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ST큐브입니다. 네, 일단은 1월 11일에 저희가 탑3로 다뤘는데 예.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네요. 예, 한 달 만에 올라온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떠준 현재 업종도 그렇고요. 오늘 그 배경에는 이제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준다. 뭐 이런 발언들, 뭐 투자 부분들 있고 조만간 이달 말 안에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1개 내지 2개를 직접 발굴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약 관련된 제조업체들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T큐브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ST큐브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전문으로 현재 연구를 하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래에는 이제 T셀, 위에는
그 위에는 암세포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암세포가 면역 회피기죠. 다시 말해서 정상 면역세포하고 어떤 그 현재 접촉 관계, 다시 말해서 회피 기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현재 회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어떤 기전이 있는데 돌기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은 PD-1, 그러니까 T세포의 PD-1과 현재 그 암세포의 PD-L1이 만나게 되면은 이거 면역 회피가 되기 때문에 그 면역 회피를 차단하는 물질을 현재 전문적으로 현재 이게 치료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대표적 두 번째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PD-1하고 PD-L1이 그 암세포에 그게 존재를 좀 해야 됩니다. 존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가 이제 발현이 안 되면은 약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발현율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흑색종은 한 38%, 나머지 뭐 유방암이나 그 폐쇄, 자궁경부암, 위암, 뭐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결국은 암에 걸려서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면역감문 억제 단점들이 있는데 보통 PD-1, PD-L1의 어떤 그 지금 신약이 개발돼서 현재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17조 티센트리 옵티보 이런 그 키트루다 이런 어떤 그 현재 제약 회사의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발현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굴한 것이 이제 S큐브의 어떤 흐름들인데, S큐브 같은 경우는 현재 PD-1, L1보다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표하고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PD-1, L1보다 2배나 현재 발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임상 일상의 좀 성공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로열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가능성에 가장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바이오나 제약 업체들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임상 실험의 어떤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일상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상으로 앞으로 임상이 더 진행될수록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예,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임상 일상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2상도 있고 3상도 있는데 몇 년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그 하느냐 이렇게 많이 의아하시는데 네,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 뭐냐면은 키트루라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을 이상 없이 임상 일상의 확대만으로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S큐브도 임상 일상을 성공을 하고 임상 일상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현재 이거를 로열티를 받고 매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BMS가 유력하다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한미약품이 5조의 기술 로열티를 수출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일각의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S큐브가 상당하게 이제 그 임상 일상 성공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 1순위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이제 시장 한번 그런 양상이 좀 됐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 쌍봉 고점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오랜 동안 침체를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파와 안착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3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월 상승, 그다음에 3개월 조정, 그다음에 2개월 바닥 다지기, 그다음에 N자형의 흐름들이 완벽하게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S큐브 부분들이 조만간 기술 로열티 기대감, 임상 부분의 어떤 성공, 어떤 후폭풍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순위 종목이 S큐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있는 탑3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저희는 화면으로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3935번님께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17,000원에 20% 담으셨는데요. 이 단가를 보니까 작년 8월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그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제 개인 신용 정보 또 위주의 어떤 그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행하고 연관된 그 어떤 매출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최근에 또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페이 사업 관련된 어떤 그 현재 기업체 또 시그널, 그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의 흐름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부분들은 이 전체 어떤 그 차트로 보면은 거의 이제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2만 원짜리가 12,000원까지 거의 빠졌기 때문에 거의 빠졌고, 지금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좀 해주는 시점에서 보통 마지막에는 현재 이 절반, 그러니까 절반에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들이 항시 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바닥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제 멈춰졌기 때문에 3파동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이수배만큼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들은 약간 도달을 못하겠지만은 16,000원까지는 매수까지는 약간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디매 명목 효과를 현재 16,000원으로 보시고, 현재 매수가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매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분 더 받아볼게요. 5237번님께서 맥스트를 23,000원에 15% 담으셨는데요. 맥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애플이나 구글에 대항할 수 있게 한국형 XR 동맹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또 눌림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자, 그 맥스트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XR, 특히 이제 AR 쪽에 해당이 됩니다. AR 쪽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솔루션, 현재 이에 대한 엔진 이런 부분들을 만든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AR 쪽에서는 거의 플랫폼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현재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재 문화 관광이나 현재 뭐 지역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서도 현재 AR 쪽의 또 활용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선호주가 이제 맥스트가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뭐 출시가 조금 지연되는 것, 또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조금 밀려났지만은 다시 한번 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맥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저점에서 2단으로 잘 올라가다가 쌍봉에서 약간 뭐 조정을 보여줬던 시점들인데, 여기서는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21선이 무너졌지만은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력들이 이렇게 차트로 보면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서서 이제 상승했던 흐름을 좀 타고 다시 한번 N자형의 흐름들을 형성을 해줄 걸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바닥에서는 21선이 무너지더라도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을 유지를 해주면은 이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거의 물론 이제 정고점에 대한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조만간 매물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이 지금 10,000원 정도 좀 되는데, 그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가면은 이 저점의 대칭 폭만큼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3,3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맥스트 추가 상승 어디까지 가능한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상승률 기록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